소중한 부인의 내조를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간절하면 도리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었는지 12년 동안 저희는 꾸준히 병원까지 다니며 노력했지만 결실이 생기지 않아 근심이 깊었어요. 병원에서도 저나 부인의 건강 상태는 문제가 없고 시험관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왜 착상이 되지 않는지 의아해하더군요. 아내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항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자신의 문제인 것 같다며 미안해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괜스레 제가 더 미안해져 그런 소리 말라며 핀잔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아내는 제 핀잔에 살짝 미소를 짓더니 창밖을 하염없이 쳐다보았고 차 안에는 정적만이 흐른 채로 한참을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무렵 생각에 잠겼던 아내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싶다고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내에게 미안했던 터라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승낙했고 이후 아내는 배우고 싶은 운동이 있는지 동영상을 보며 고민을 하더군요. 며칠이 지난 뒤 아내는 제게 필라테스와 등산이 하고 싶다며 아무래도 활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내조를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를 완벽하게 보살펴 주었고 조금 소홀해진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죠. 저는 괜한 걱정하지 말라며 지금까지 홀로 집안일 하느라 지쳤을 텐데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한 뒤 며칠 전 선물 받은 와인을 꺼내 한 잔 건네주었죠. 그리고 아내는 다음날 곧바로 운동을 배우러 갔습니다. 처음 운동 나간 와이프는 운동기구들이 무슨 고문기구 같다며 자신의 몸이 이렇게 굳어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제잘되더라고요. 선생님이 동작을 보여줄 땐 엄청 쉬워 보였는데 자신이 따라하니 의지와는 다르게 몸이 따라주지 않아 화가 나더라며 퇴근한 제 옆에 앉아 쉼없이 얘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내는 쓰지 않던 근육들이 다 아프다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거리더군요. 전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괜히 아내의 허리를 꼭 찔렀고 아프다며 자지러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한참을 웃었네요. 근육통 때문에 온몸이 아프다던 아내는 아침은 꼭 챙겨줘야 한다며 끙끙거리며 일어나려 했고 저는 그런 와이프를 다시 눕히며 오늘은 간단하게 토스트 하나 구워 먹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와이프는 제게 해먹을 수 있냐며 재차 물어봤고 전 총각 시절에 많이 해먹어봐서 안다며 안심을 시켰죠. 간단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내에게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예쁘게 운동복을 차려입은 아내의 애교스러운 글을 보니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했던 와이프는 차츰 생기마저 잃고 있었는데 활력을 찾은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육통 때문에 아프다며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모습에 운동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배우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와이프는 운동에 차츰 적응하기 시작했고 아침에 가뿐히 일어나 커피 한 잔과 토스트를 구워주더라고요. 예전에는 늘 한식을 챙겨주었는데 운동을 시작하면서 밥상이 달라지니 약간 서운하긴 했지만 와이프가 운동 전에 미리 제게 양해를 구했었고 아예 챙겨주지 않는 것도 아니라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털어내버렸습니다. 운동에 재미가 붙은 아내는 성격이 많이 밝아졌고 몇 달 사이에 몸에 탄력이 생겨 라인이 살아나더군요. 운동을 하기 전 아내를 보면 편하고 안락한 감정을 느꼈었는데 요즘은 약간 설레기도 하고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간단한 도시락을 꾸려 함께 산을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오랜만에 운동하려니 숨이 차서 정상까지 오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체력이 많이 떨어진 저를 보면서 아내는 등도 밀어주고 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살피며 저를 챙겨주었어요. 저를 생각해주는 와이프를 보니 고맙기도 했지만 체력의 한계를 느껴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린 시절 친구 녀석들과 산에 오를 때는 20kg짜리 쌀을 등에 지고 더 험한 산길을 뛰어다니며 올랐는데 지금은 가벼운 배낭 하나를 메고 오르는데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는 것이 세월이 야속하더라고요. 결혼 전보다 살이 많이 찌긴 했지만 세월의 무게라 생각하고 애써 외면했는데 아무래도 아내는 제 불룩한 뱃살이 계속 신경 쓰였나 봅니다. 이후 식단 조절을 하자는 아내의 말이 꼭 당신 살 좀 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표정을 읽었는지 아내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우리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 체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며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니 섭섭하게 듣지 말라며 애교를 부리더군요. 애교를 부리는 와이프를 보니 바보같이 마음이 풀렸고 건강한 삶을 위해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담배도 끊고 군것질까지 끊으며 몸을 만들어야 하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와이프와 굳건히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속도 상하고 배도 고프고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식단 조절만 할 뿐인데도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배도 조금 들어가니 오태가 좀 나고 주변에서 젊어진 것 같다며 칭찬도 해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조금씩 바뀌는 제 모습을 보며 아내는 흐뭇해했고 저는 욕심이 생겨 퇴근 후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처음 간 헬스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 제 또래들이 많았던 것이 의외였습니다. 또 생소한 기구들 옆에 사용법이 있어 슬쩍 들어보기도 했는데 15kg도 너무 무거워서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만만해 보이는 러닝머신을 타면서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낯선 기구의 사용법을 알 수 없으니 그림에 떡같아 보이고 제 또래의 남자들이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보니 물렁물렁한 제가 너무 초라해 보여 기분이 좋지 않았죠. 한숨을 푹 쉬며 지루한 러닝머신 위를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쓱 제 옆으로 다가오더군요.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2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가씨가 맑은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제게 처음 왔냐며 살갑게 얘기를 걸어주더군요. 어찌 알았냐며 신기해하니 자신이 여기 트레이너인데 처음 오신 것 같아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헬스장이 처음이신 분들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감을 못 잡으셔요. 괜찮으시면 제가 알려드려도 될까요? 뜻밖의 제안에 전 망설이다가 호기심이 생겨 승낙했어요. 전 그 젊은 아가씨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기구들을 들어보았고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주니 그나마 들어올리기 편해지더라고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들었을 땐 손목과 팔꿈치가 몹시 찌릿찌릿했는데 강사가 알려주는 대로 들으니 근육이 당기는 느낌은 들었지만 관절의 통증은 사라져서 좋았습니다. 전 그렇게 그 강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분 좋게 운동을 마무리했고 씻고 나가는 길에 PT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죠. 씻고 나와 인포 직원에게 PT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 혹시 제가 원하는 강사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PT는 1대1로 진행이 되다 보니 트레이너 스케줄을 확인해보고 시간 조율을 해야 하는데 영 시간이 맞지 않으면 다른 트레이너에게 배워야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전 아까 그 강사분께 배우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대략적인 인상을 설명했고 다행히도 인포 직원은 찰떡같이 알아듣더군요. 기분 좋게 결제까지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 아내를 보자마자 오늘 운동을 했다는 것과 좌절했던 이야기 그리고 PT를 끊고 왔다는 것까지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 절 보던 아내는 제게 스스로 운동을 하려 하는 것이 기특하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또 와이프는 같은 운동하는 친구들이 생겼는데 이번 기회에 수영을 배워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지금 하는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물어봤고 아내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배우겠다며 절 설득시켰어요. 결국 전 와이프의 새로운 운동을 허락했습니다. 아내는 오전엔 수영을, 오후에는 필라테스를 하며 하루를 보냈고 저는 퇴근하면 바로 헬스장으로 달려가게 됐어요. 운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늘 10시쯤 되었고 아내는 닭가슴살 샐러드와 과일을 내주었죠. 쓰지 않던 몸을 쓰니 초반에는 근육통이 심해 다음날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관둘까 싶었어요. 어린 나이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근육통을 견디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특히 집밥을 너무 좋아하던 제게 항상 먹는 닭가슴살은 너무 질렸고 식탁 위에 앉는 것조차 싫어졌거든요. 이런 얘기를 아내에게 하면 밥투정이라 생각할까봐 말을 꺼내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와이프는 제 표정에서 불만을 읽었는지 맛은 없어도 몸에 좋다며 근래에 제 몸이 많이 좋아졌다며 아침부터 비행기를 태우더라고요. 그 말이 거짓말 같긴 했지만 아내의 응원이 싫진 않았고 기왕 시작했으니 힘들어도 이어나가보자 결심을 했죠. 아내의 응원을 밑거름 삼아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니 매일 아침 심했던 근육통이 줄어들었고 몸도 가뿐해졌습니다. 팀원들도 근래에 피부도 좋아졌고 옷핏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며 기운을 넣어주니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배가 많이 들어갔고
근육도 작긴 했지만 살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저 스스로 자신감이 붙을 쯤 와이프가 묘하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늘 저보다 일찍 들어오던 와이프가 친구들과의 친목을 다져야 한다며 2-3시간 정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점차 잦아졌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짜증을 내며 귀찮다고 등을 돌리고 잠을 자버리더라고요. 손길을 거부하는 와이프를 보니 화가 먼저 났지만 이후에는 남자로서 매력이 떨어졌나 싶어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아내에게 넌 짓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별일 없다며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보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운동하고 살을 빼기 시작하면서 예전보다 이목구비도 나아졌고 몸도 전에 비하면 훨씬 보기 좋아졌는데 뭐가 문제인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와이프와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도저히 운동할 맛이 나지 않더군요. 이후 마음이 헛헛해 운동을 빠지고 홀로 바를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내는 처음엔 절 걱정하더니 술에 취해 들어오는 횟수가 늘자 저를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할 뿐 신경 쓰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고생이 많았던 직원들과 간단하게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회식을 즐기고 싶었지만 나이 많은 제가 계속 껴있으면 팀원들이 마음껏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대리에게 준 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죠. 이른밤 북적이는 술집 골목에 서 있자니 헛헛한 마음이 저를 집어삼켰고 집으로 바로 가기 싫더군요. 전 발길을 돌려 즐겨 찾는 바로 향했고 킵해둔 술을 한 잔 들이켰어요. 알싸하게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맛이 참 달았습니다. 그때 누가 제 등을 톡톡 건드렸고 전 그 손길에 반응하여 고개를 쓱 돌려보니 젊은 여성분이 반갑게 웃고 있더군요. 술 기운이 살짝 올라와 처음에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찬찬히 들여다보니 한동안 못 본 PT 강사였습니다. 매번 운동 언제 나올 건지 메시지로 독촉하던 트레이너를 보니 민망하기도 했지만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보니 반가운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트레이너의 이름은 JJ로 올해로 24살이 된 젊은 아가씨였어요. 매번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은 모습만 보았는데 짧은 스커트에 파인 티셔츠를 입은 그녀를 보니 눈둘 곳이 없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강사는 너무 반가워하며 일행에게 양해를 구한 뒤 제 옆으로 와 술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제가 계속 강사님이라 얘기하니 앞으로는 편하게 제이라고 부르라며 근래에 왜 안 나왔냐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전 그 핀잔에 민망해서 연신 술잔만 만지작거렸고 제이는 앞으로는 매일 나와야 한다며 제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귀여워서 전 앞으로 빠지지 않겠다며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해버렸습니다. 약속을 한 이후에도 제이는 일행에게 돌아가지 않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고 그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이는 운동할 때 늘 제 체력을 걱정해 주었고 주기적으로 인바디를 체크하여 따로 제 기록을 모아두더군요. 이런 건 회원 관리를 열심히 하는 강사라면 할 수 있는 정도겠지만 전 저를 챙겨주는 제이가 정말 고맙고 예뻤습니다. 제이의 맑은 웃음을 보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 미소가 떠올라 빨리 헬스장에 가고 싶어서 서둘러 일을 끝내곤 했네요. 그 후에 저희 둘은 조금 더 친근한 사이가 되었어요. 제이는 저에게 혼자 술 마시지 말라며 자신이 술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전 그 마음이 마냥 고마웠습니다. 처음 어색했던 술자리는 자주 반복되었고 저희는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며 정겹고 끈끈한 정을 나누게 되었고 그 시간이 제겐 너무 소중해졌죠. 물론 저희 둘은 어떠한 선도 넘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가 띠동갑 이상이기도 했고 제가 젊은 시절 결혼을 했다면 딸 같은 나이인 제이의 나이를 생각하면 정신이 차려졌거든요. 제이를 두고 다른 상상을 하며 미소를 짓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면 제가 미친 사람 같아 가끔은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게 됐어요. 바로 아내였죠. 자기야, 오늘 운동 쉬고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시계를 들여다보니 어느덧 오후 5시가 훌쩍 넘어간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의문스러워하는 제게 아내는 별일 아니라며 집에 오면 얘기해 줄 테니 늦지 않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내에게 알겠다고 얘기를 한 다음 제이에게 오늘은 갈 수 없다고 메시지를 남긴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같이 저녁을 함께 할 생각에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제이에게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운동을 왜 빠지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것만 같아서 전화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제2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상기되어 있었어요. 회원님, 급하신 일 아니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내와의 약속을 뒤로 미루고 제이가 보내준 주소로 무작정 달려갔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애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다급한 그녀의 목소리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제가, 그것도 아내와의 약속을 미뤄가면서까지 달려가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스럽고 못나 보였지만 머리와는 다르게 제 심장은 너무나 커다랗게 뛰고 있어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그녀에게 해준 모든 행동들은 호의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제이를 향해 달려가며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헬스장 근처에 있는 술집이었고 마침 밖에 나와 있는 제이를 보고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 옆에 다른 트레이너들도 함께 있더군요. 다 같이 담배를 피우며 노닥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조용히 그들의 옆으로 가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전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는 처음부터 돈이 많아 보이는 제게 접근을 했고 우연을 가장하여 바에서 저를 마주친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었고 그 이후 자신이 필요한 것을 은근히 흘려 제가 사오게끔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사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얘기를 하며 함께 술 마시는 남자들에게 절 설명하며 토가 나온다, 눈빛이 더럽다며 온갖 험담을 늘어놓더라고요. 전 그녀가 일을 하며 힘들다고 한 말에 힘든 것이 안쓰러워 늘 제 타임 뒤에는 쉴 수 있도록 PT 시간을 4시간으로 잡아 제이를 쉬게 해주었고 그녀가 뭔가 가지고 싶어 하면 제가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선물로 사주곤 했습니다. 오늘 절 부른 이유는 제가 제이를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었고 그리하여 결국 저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절 협박해서 한몫 떼어 먹으려고 할 심산이었던 것이죠. 전 머리에 누가 못을 박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독촉하듯 걸려오는 제이의 전화를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불을 켜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고 전 미안한 마음에 와이프를 오랜 시간 안아주었어요. 마음이 풀린 아내는 그동안 절 피한 이유가 있었다며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얘기를 안 한 이유는 한 차례 유산을 했었기에 불안한 마음에 안정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아내를 의심한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다니 전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아내를 잡고 고맙다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후 전 헬스장에 남은 횟수를 환불받았고 아내를 위해 함께 수영을 다니며 함께하는 시간을 늘린 다음 예전보다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이에게는 마지막 선물로 회사에서 여자관계가 난잡하고 허영심이 많다고 소문난 남자 사원과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둘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으로 소소한 제 복수를 마쳤습니다. 마음을 주었으니 이 역시 바람이랑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크네요. 앞으로 남은 삶은 오롯이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매일 아침 신에게 기도합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신다면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를 더 사랑해 주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